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강원권의 도시화율이 7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령화 지수는 20년 만에 4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도시화율이 70%대인 지역은요, 강원도, 전라도가 유일하고요. 또 원주시와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강원 지역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노령화 지수가 138.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충청권과 비교해도 4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강원 지역의 더딘 도시 성장세, 또 가파르게 증가하는 노령화 지수,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정책, 또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과 투자가 꼭 필요해 보이는군요. 2월 2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원주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원주의료원에서 지역 필수 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음압병동과 호스피스 병동, 재활치료센터를 순회하며 환자를 격리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살폈습니다. 또 대회의실에서 비상진료체계 점검 현장 소통을 진행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요,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2조 3,2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40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원도 내 가계대출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2,7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00억 원 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296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 방역시설과 차량 소독 설비 개선, 거점 소독 시설 확충, 소규모 농가 공동 방제 지원 등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빗물 배수로 정비 사업도 추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농협 등 축산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농가 방역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5분 향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요,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태백선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등 강화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이용해서 영월 수도권 야외 정원도시 기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청 건설과 엄윤옥 동서강 TF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사업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월군청에 근무하는 엄윤옥입니다. 네, 영월군이 도시 전체의 정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정원도시 영월이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영월군 전체를 정원화했을 때 수도권의 야외 정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생활 밀착형 정원부터 대규모 공공정원까지 저희가 영월 곳곳에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태백선에 그 차세대 고속열차가 도입되는 이런 그 수도권과의 교통망의 대폭 개선된 점, 이게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라고요?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되죠, 영월군에. 아무래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분들이 쉽게 영월을 올 수 있다면 저희가 정원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월까지 가까워진 시간, 그게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구상을 하게 하는 발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영월에 가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죠? 지금 ITX 마음이라는 게 하루 2번 운영되는데 그거 타시면 1시간 반, 그 정도 소요됩니다. 1시간 30분. 네.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동서울 톨게이트 통과할 때 2시간 조금 더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동서울에 가깝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동하시려면 조금 더 걸리죠. 아, 그렇군요.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는군요. 네. 자, 이번 사업은 다양한 연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동서강 정원 청령포원 이것 좀 알아볼게요. 청령포원은 이게 위치가 어디에 청령포 근처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장릉하고 청령포 사이에 영월저류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영월저류지 일원에 조성되기 때문에 영월에 정원이 이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영월 동서강 정원 연당원이라고 2015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1년도에 개원을 하고 강원도 1호 지방정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연당원과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청령포원을 지금 만들고 있죠. 연당원과 연계해서 청령포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차로 이동하게 되면 딱 7분이 걸리는데요. 네. 이게 백기를 이용하게 되면 동서강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또 특이한 그 장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월이 동강과 서강이 있잖아요. 큰 네. 물줄기. 네. 그래서 정원 이름도 동서강이고 이 강을 이용해서 두 개의 정원을 연결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청령포로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배를 타고 이 청령포에서 연당원으로 청령포원에서 그렇죠. 예. 연당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만약에 배로 이동하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배로 저희가 그 수중 오토바이 그거를 타고 이동해 봤는데 그건 너무 작다 보니까 현재는 많이 걸려요. 시간은 아마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걸리겠지만 네. 이게 풍경이 아름답고 또 배를 탄다는 재미있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길어도 지루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5개 주제를 가진 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5개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저희가 정원을 구상할 때 뭐 순천만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사에서도 옛날 영월 문헌을 찾아서 한 편의 논문을 쓰듯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원 안에 작은 영월을 담아보자. 정원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영월이구나. 그럼 여기에 연관돼서 다른 데 가보자. 그래서 저희 5개의 주제에는요. 영월의 숲, 대지의 숲, 영역의 숲, 생명의 숲, 사람의 숲 이렇게 크게 5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다 숲이네요. 숲이죠. 어떻게 보면 정원, 도시숲 다 숲에 연결이 되는 거죠. 뭐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럼? 나무와 꽃과 정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원과 정원의 명확한 그 차이점을 구분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정원이라는 곳은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나무와 같이 녹아 있는 게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영월의 문화를, 영월의 역사를 정원 안에 녹여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생활 밀착형 정원 패키지 사업도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활 밀착형이라는 게 뭔가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생활 밀착. 이건 뭐냐면요. 저희 삶의 주거지 주택의 삶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정원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영월군청 안에 벽면형 정원을 놓는다든지 화단을 놓는다든지 이거 실내 정원을 포함해서 주택가 주변에 조성되는 실외 정원까지를 아우르는 거고요. 네. 2021년도에 저희 영월 군수님께서 직접 산림청 PPT 발표를 하시고 전국 3개 지자체를 뽑는데 영월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3년째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전부 18개소의 정원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10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18개 중에 10개가 완료가 됐다. 예, 그리고 올해 3개 들어가죠.
어디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저희 그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하는 거를 선호해서 내성초 주변에 그 빌라, 그다음에 세경대 앞쪽, 그다음에 신아파트 앞쪽에 이렇게 실외 정원이 들어갔고요. 실내 정원으로는 영월군 보건소라든지 군청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일본 곳곳에 정원들이 많이 꾸며져 있잖아요. 예, 참 일본도 아름답더라고요. 많이 되어 있지만 뭐 싱가포르이 사실 도시 속의 정원 해가지고 예전부터 7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 영월군은 기후 조건이 그런 데보다는 좀 좋지 않아서 정원을 만드는데 조금 힘든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긴 영월만 가면 볼 수 있는 정원이야라는 걸 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가면 그 서남마을에 한반도 지형 네, 한반도 지형 있죠. 아주 예쁘잖아요. 예, 한반도 지형 똑같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좀 연계해서 영월을 네, 그렇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좀 네.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지형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한반도 지형엔 저희가 무궁화를 굉장히 많이 심고 있어요. 매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궁화 동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화인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될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팀장님은 현재 영월군의 그 동서강 TF 팀장을 맡고 계신데 동서강 TF 팀장. 지금 이게 동서강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통합 하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2년 10월 달에 동서강 TF라는 팀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동서강과 관련된 사업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일단 우리가 동서강 정원이라고 하는 이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대표되고, 그다음에 동강 주변에 그 하천을 정원처럼 예쁘게 꾸며서 친수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자. 그래서 녹색 쉼터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전부터 진행됐던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이랑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요. 동강 둔치에 재작년에는 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엔 이제 청룡포에서부터 영월 저류지까지 연결시켜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과 서강이 큰 물줄기를 따라서 영월군에 대표적으로 머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고 있어요. 그 서울의 한강이 유명한 이유가 한강 둔치에 한강 시민공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 시민들이 그 한강변을 따라서 쭉 뭐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네. 이 동강이나 서강의 둔치에서 현재 군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머물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잔디광장과 소금역 꽃밭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주차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서울의 그런 한강공원 같은 거를 흉내낼 수도 없겠지만 네. 일단은 범위가 좀 작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저희가 단종제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행사도 할 수 있으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또 하나 참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네. 여기 동강둔치랑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저희가 정원 산업 박람회를 5월 3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월래 프로젝트 요거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그다음에 정원 산업 박람회가 전부 동강둔치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산업박람회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바쁘시겠네요. 이 4월 말에 또 영월 단종제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5월부터 한다고요? 정원 산업박람회. 예, 5월 네. 31일부터 3일간 하고요. 3일간. 저희가 정원에 캠핑과 같이 접목시켜서 정원 캠핑을 품다라는 지금 가을 주제를 일단 만들었고요. 정원 안에 캠핑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낭만적이고 힐링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월군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캠핑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정원과 같이 접목시켜서 이번에 박람회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ITX 마음으로 1시간 30분 서울에서 걸린다고 하니까 뭐 수도권이죠, 뭐. 수도권 네. 이 야외 정원 도시. 네. 이 영월군이 수도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될 수 있게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청 건설과의 엄윤옥 동서강 TF 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정보센터가 3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에서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도시정보센터는 원주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운영되던 방범용 CCTV와 시청 각 부서에서 목적별로 설치 운영 중이던 각종 CCTV를 통합 운영하고자 2015년 2월에 개소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도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관내 설치된 총 3,200여 대의 각종 CCTV를 24시간 실시간 통합 관제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도시정보센터 견학 프로그램은 CCTV 통합 관제센터를 홍보하고 어린이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는 11월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김재덕 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견학과 일반 기관 단체 견학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견학은 도시정보센터의 간단한 소개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샌드아트 기반의 홍보 동영상 관람, 목적별 CCTV 운영 화면 및 통합관제실 견학 후 CCTV 조작, 비상벨 작동, 그리고 미디어 아트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전에 설치된 CCTV4의 비상벨 작동 체험으로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센터의 업무를 다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CCTV를 조작하고 비상벨을 눌러보는 등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디지털 미디어 아트 체험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분들을 위한 기관단체 견학은 도시정보센터 소개와 홍보 동영상 관람, 실제 발생된 주요 사건 처리 영상을 소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은 센터 소개와 홍보 동영상 관람, 목적별 CCTV 운영 화면 소개, 또 통합 관제실 견학, CCTV 조작과 비상벨 체험, 디지털 미디어 아트 체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체험존에 대한 콘텐츠를 개선했는데요. 노후된 디지털 스캔과 디지털 플로어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교체하고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즐겨볼 수 있는 모션 슈팅, 모션 테이블, 모션 페이스 이렇게 3가지를 추가해서 총 5가지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모션 페이스 재밌겠는데요. 네.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도시정보센터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은 원주시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탭을 통해 예약이 가능한 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중에 원하시는 날짜를 2주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견학 인원은 좌석을 고려해 최대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가 아니어도 1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함께하면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김재덕 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2015년 센터 개소 이후에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이 총 259회에 6,483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체험전 콘텐츠를 보강한 만큼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과 어린이집 근처 CCTV를 어떻게 관제하고 비상벨을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도시팀에서는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흥얼만 일원에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부름버스와 스마트 공영 전기자전거 2바퀴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름버스는 2023년 3월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총 6,510명이 이용을 하였고요. 전기자전거 2바퀴로는 연간 41,579명이 이용할 만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원주시의 그 CCTV 통합 관제실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여기 가보면요. 네. 또 아이들한테는 또 모션 슈팅, 모션 페이스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주로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기관과 단체 견학도 준비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도시정보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견학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요.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여성 금연 힐링 캠프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원금연지원센터 김민재 팀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보건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힐링 캠프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기간과 장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강원금연지원센터와 원주시 보건소가 함께 여성 힐링 캠프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구룡사 템플스테이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인원은 총 10명 내외로 모집을 계획하고 있고 2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거나 2번 정도 금연 실패 경험이 있거나 또는 질병력이 있음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흡연자분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구룡사 템플스테이 거기 한번 다녀왔는데요. 상당히 건물이 크고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변에 아주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여기서 이제 힐링 캠프를 하게 되면은 정말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금연 캠프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금연 캠프는 일단 기본 건강검진과 저설량 PCT 촬영을 하고요. 동맥경화 검사 등 검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금연 특강, 그룹 상담, 운동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룡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숲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컬러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숲 체험 프로그램이라면은 삼림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숲 안에서 숲 해설도 듣고 이제 숲 체험 놀이도 하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컬러 테라피. 컬러는 뭐 색깔이란 뜻인가요? 무슨 뜻이죠? 컬러 테라피? 네, 맞아요. 요새는 심리치료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흡연자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시기거든요. 네. 이게 금연을 시작하면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감과 조금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컬러를 이용해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아마 여성분들 아마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단 증상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피워보질 않아서 금단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를 모르겠네요. 네. 금단 증상이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단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고 그리고 손이 떨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민해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리고 식욕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금단 증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금단 증상이 없이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오래 유지를 하시지만 금단 증상이 어떠한 거라도 하나가 나타나면은 그 증상 때문에 유지 기간이 오래 지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시작하거나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러한 금단 증상을 잘 극복하고 이 증상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금연 힐링 캠프가 특별히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전문형 캠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참여자가 남성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 참여자가 많다고 하면 조금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8분 정도 참여하시면 1분 정도가 여성분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만 참여할 수 있는 캠프를 개최를 하면 참여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연령 제한은 있나요? 연령 제한은 저희가 작년에는 조금 젊은 여성을 공략을 했었는데 올해는 연령 제한을 두지는 않고 캠프 참여 선정 기준에만 적합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작년에도 이 금연 캠프 진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어땠나요? 작년에도 저희가 구룡사에서도 진행을 하고 병원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구룡사에서 진행을 하는 게 장소 면에서는 조금 더 호응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한 4.7 정도로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네. 강원도 내 흡연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저희가 22년도 질병관리청 조사를 확인해보면 도내 현재 흡연율은 20.5%로 아직까지는 전국 5위 수준인데요. 작년 흡연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었고 현재 흡연율의 경우에도 홍천군이 26.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영월군은 25.9%로 전국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특성을 고려를 해서 건강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의료계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금연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지역 흡연 현황 분석도 하고 금연환경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데 네. 도내 흡연율 감소에도 크게 기여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연 힐링 캠프 효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금연지원센터 김민재 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